지난 영상에서 테슬라 처음 타면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세팅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타다 보면 이 기능은 뭐지? 설정 하나로 왜 차 느낌이 달라지지?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과 주행 느낌까지 달라지는 설정들을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미 운행 중인 분들도 모르시고 지나가는 기능들이 꽤 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설정해 드릴 것은 어떤 주행 설정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래에 자동차 버튼을 누르면요, 매뉴얼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주행 설정을 먼저 누르시고 가속, 조향, 저항력, 정지 모드 이렇게 세 가지들이 있어요. 먼저 가속은 컴포트 표준이냐, 먼저 어떤 걸 설정할 때가 가장 초보자한테 좋냐면 컴포트를 먼저 추천드려요. 컴포트는 말 그대로 부드러운 어떤 가속을 말하는데, 출발할 때 확 튀어나가는 느낌을 좀 줄여주거나 가속 페달의 반응을 좀 완만하게 해주고 동승자가 같이 탔을 때 멀미를 좀 덜하게 해주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차 특유의 느낌이 확 튀어나가는, 밟았을 때 확 튀어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 컴포트가 좀 안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이제 컴포트 모드를 좀 해주시면 좋고, 두 번째 저항력은 쉽게 말하면 핸들이 가볍게 돌아가느냐 묵직하게 가느냐 뭐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데, 가벼운 걸 좋아하시면 가벼운 저항, 뭐 말 그대로 표준은 뭐 보통, 아니면 좀 핸들이 묵직한 게 좀 좋다, 그리고 고속에 좀 안정적인 좀 느끼고 싶다, 이제 무거운 이제 저항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에 넣고 운전을 좀 하고 있고요. 정지 모드인데요, 정지 모드에서는 테슬라 운전 방식의 자체를 조금 바꾸는 어떤 핵심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우리가 밟았다 뗐을 때 차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건데, 크립은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차가 천천히 앞으로 좀 움직이는 거, 그리고 롤은 우리가 중립기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가 관성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좀 굴러가게 하는 거. 그 홀드는 테슬라 오너들이 이제 많이 한 강한 회생제동이 걸리면 차량이 자연스럽게 멈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페달 드라이빙을 보통 테슬라를 타면 많이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이제 가속 페달로면 감속을 하는 어떤 그런 드라이빙인데, 그래서 홀드 모드를 했을 때는 그런 회생제동이 강하게 좀 걸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멈추는 걸 도와줍니다.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홀드 모드보다는 크립 모드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한데, 운전을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만 타면은 금방 적응합니다. 그래서 금방 적응하기 때문에 뭐 크립 모드를 뭐 해보셨다가 내가 롤을 좀 해보던가 아니면 홀드를 해보던가,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하시면 되고, 테슬라를 쭉 타실 거면 이제 홀드 모드를 적용해서 운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정답은 없고 스타일에 맞춰서 가장 편한 세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컨트롤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요 사이드 미러 조정이랑 핸들, 스티어링 휠, 요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차를 타면 좌우측에 이렇게 우리들이 차 사이드 미러 조정해야 되잖아요. 이 조절을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여기 그 메뉴에서, 컨트롤 메뉴에서 우리가 조절을 하면 되고요. 간단하면 이것도 뭐 왼쪽 오른쪽 내가 원하는 쪽을 먼저 클릭한 후에, 조절 자체는 스티어링 휠 이 스크롤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조절을 하는 건데요. 보통 왼쪽부터 보시면 스크롤을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아래로 내리면 내려갑니다. 나한테 몸에 맞는 걸 조절해 주시면 되고, 좌우로 움직일 때는 요 버튼을 좌측 또는 이제 우측 움직이면서 나한테 맞는 이제 상황을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도 내가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가지고 똑같이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동 기울기라는 게 있는데, 이 자동 기울기와 말 그대로 자동 접기는 우리가 문이 닫혔을 때 잠금 상태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상황을 말하고, 자동 기울기는 우리가 후진 기어를 넣잖아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그 기어의 상태에 따라서 사이드 미러가 기울기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기울기 위치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 조정을 누르고, 왼쪽에서 기울기 조정을 먼저 누르고, 저 같은 경우는 위치 조정을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래 차선이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거든요. 기능에서 기울기 설정을 누르고 이제 나한테 맞는 설정을 똑같이 해주신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저장 버튼이 있어요.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이제 기울기나 뭐 사이드 미러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자체는 제일 간단한데요. 말 그대로 이 스크롤을 따라서 위아래 아니면 좌우 가까이, 그래서 제가 나한테 좀 몸에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좀 멀어지면 좋겠다, 아니면 좀 올리고 싶다, 내리고 싶다, 이 상태에서 내가 조절을 해주고 나의 몸의 상태에서 맞춰놓고, 여기서도 이제 세팅 값을 저장을 눌러주면 이 상태의 세팅이 되는 거고요. 충전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은 이 충전 한도를 이제 보통 보시면 이쪽에 나와 있어요. 이제 80% 이제 주행에 따라서 80%를 권장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을 세팅을 해놓고 충전을 할 때 뭐 제가 원하는 상태에 따라서 앱을 통해서 이제 뭐 충전을 중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설정 그냥 100%로 해놓습니다. 그게 조금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조절해서 내가 뭐 80%, 70% 조절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아래 보면은 저전력 모드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터리 저전력 모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차량을 타다가 배터리가 어느 정도 감속이 되면은 자동으로 저전력 모드를 키냐 마냐 뭐 그런 어떤 세팅 값인데, 당연히 자동으로 켜놔 주시고 활성화를 시켜 놓고 그 세팅 값을 저는 20%로 이제 맞춰 놨습니다. 보통 다 아마 20%로 맞춰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저전력 모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 전원 켜짐 유지 상태는 보통 우리가 이제 무선 패드를 쓰거나 아니면 USB 뭐 그런 것들을 쓸 때 요게 이제 켜져 있으면 우리가 차량에 없어도 이 기능들이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는 꺼 놓으시고, 무선 패드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쪽에서 이제 패드 충전하기 때문에 항상 활성화를 해놓고, 테슬라 앱 충전 데이터 공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앱에서 얼마나 충전했는지에 따라서 그런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좀 켜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립 버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레버를 통해서 이제 중립 기어를 넣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중 주차 같은 걸 할 때 부득이하게 이중 주차 같은 걸 해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문을 여는 순간 다시 파킹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중립을 넣더라도 중립 기어를 넣더라도 중립 기어를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차량 자체가 파킹이 이렇게 자동으로 걸려버립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이중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저희가 이 컨트롤 이 메뉴바에서 내리시면 차량 정비가 있어요. 차량 정비가 있습니다. 차량 정비에서 여기 견인 모드를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말 자체로 견인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모드를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사용을 안 해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이중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견인 모드를 사용하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조 시스템에 관한 걸 한번 설명드려 볼 텐데요. 공조 시스템은 이 하단에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위로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자동 모드가 있고 이 수동 모드가 있는데요. 수동 모드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이 이 앞에서 나오는 바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고 말 그대로 하단에 나오는 건데, 요 같은 경우는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넓이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는 통풍은 없고 열선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열선을 켜거나 핸들 열선, 그리고 시트 열선, 마찬가지로 후방도 이게 에어컨을 틀면 후방은 자동으로 바람이 나와서 조절은 못하고, 이 열선 같은 경우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 이 온도 유지 모드가 팬 모드, 캠핑 모드 이렇게 모드가 3개가 있는데, 온도 유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차량 내부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도 차량 실내를 내가 설정한 어떤 온도까지는 계속 유지해주는 거이고요. 팬 모드는 반려동물이나 우리가 아이들이
차 안에 있을 때 잠깐 뭐 물건을 사러 간다던가 할 때 보통은 이제 사용하고요. 캠핑 모드는 말 그대로 캠핑할 때 사용하는 모드인데, 그런 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잠깐 차에 있을 때 유튜브를 보든 넷플릭스를 보든 보통 차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시간을 보낼 때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시청하게 돼요. 그때 저희가 온도 유지나 팬 모드를 하고 문을 열고 나가면 디스플레이가 꺼집니다. 이때 이 캠핑 모드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보는 영상이 꺼지지 않으면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드가 캠핑 모드입니다. 캠핑 모드를 사용하시면 디스플레이가 꺼지지 않고 영상을 계속 쭉 시청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캠핑 모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시스티드 드라이빙인데요. 개념 자체는 말 그대로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어떤 기능들이에요. 차가 대신 운전해주는 게 아니라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이라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요. 말이 좀 어렵지 사실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트래픽 어웨이라는 게 있고 오토 스티어라는 게 있는데요. 트래픽 어웨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내연기관차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죠.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오토 스티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토파일럿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토 스티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토 스티어를 활성화해 줍니다. 그리고 오토 스티어를 활성화했을 때는 모델 3의 같은 경우는 레버가 있기 때문에 이 레버를 한 번 당기냐 두 번 당기냐 이 기능 차이로 이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번 길게 아래로 쭉 내리면 오토 스티어가 활성화되고요. 일반 도로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고속도로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점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트 온 오토 스티어를 활성화해주면 이런 활성화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내비게이트 온 오토 스티어 사용자 지정을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주행할 때마다 활성화, 속도 기반 차선 변경, 차선 변경 전 승인 대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트렁크 걸렸네. 주행마다 활성화는 키지 마세요. 왜냐면 이걸 켜놓으면 주행할 때마다 이게 자동으로 이 오토 스티어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오 설정을 해놓고, 속도 기반 차선 변경은 쉽게 말하면 차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차선을 변경할 것인가 뭐 그런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마일드, 보통, 매드맥스 이런 느낌인데, 마일드는 가장 신중한 스타일, 차선 변경할 때 가장 신중하게 옆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신중하게 좀 들어가는 스타일. 말 그대로 보통 균형 잡힌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죠. 매드맥스 얘가 좀 관건인데, 얘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에요. 얘가 그래서 빠른 흐름을 좀 유지하거나 추월의 판단이 좀 빨라요. 그래서 차선 변경의 빈도가 좀 많은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보시면 나에게 맞는 속도 기반 차선을 좀 변경하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선 변경 전 승인 대기라는 거는, 얘가 오토파일럿은 사용하면 차선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얘가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 알림을 좀 알려줘요. 그 전에 승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승인에 대해서 얘가 물어보거든요. 그때 제가 차선 변경 깜빡이를 켜주면 그때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어떤 기능인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보통 얘를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이건 정답은 아니고 내가 여러 가지를 사용해보고 나한테 맞는 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 설정 변경에 대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속도에 맞춰서 속도 설정을 좀 해놨고, 오토파일럿을 실행하다 보면 이 우측 상단에 속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속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속도 제한이 100인데 속도 제한을 100으로 해놓으면 이 자동으로 속도가 100까지 올라갑니다. 내가 만약에 60으로 달리고 있어. 근데 오토파일럿을 실행했어. 그럼 60의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죠. 다만 수동으로 이 스티어링 휠을 스크롤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속도를 올려줘야 된다는 거, 그런 점들이 좀 감안하다 보면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속도 제한으로 해놓으면은 갑자기 속도가 급가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좀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현재 속도를 좀 유지하면서 내가 속도를 직접 조절하는 게 제일 저는 낫더라고요. 써보니까 저는 향상된 오토파일럿입을 했더라고요, 전 차주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ASS 기능, 요 기능을 활성화해서 직접적으로 나한테 차량을 홀출할 수 있게
그래서 설정을 할 수 있고, 이런 설정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있는 위치까지 차량 호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속도 제한 경고는 디스플레이로 할 건지 아니면 경고등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것인지, 전방 충돌 경고는 민감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차선 이탈 회피 당연히 보조를 해놔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헤드라이트 경우는 자동으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댑티드 헤드라이트랑 하차후 헤드라이트는 각각 잘 활성화를 해주세요. 어댑티드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주행 상황에 맞춰서 헤드라이트가 밝기와 조사 방향 같은 어떤 것들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인데요. 야간 주행 중에 주변 차량의 위치, 그리고 도로 형태, 조향 방향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저희가 헤드라이트를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브길에서 빛 방향이 회전 방향 쪽으로 움직인다거나 앞차나 맞은편 차량이 있으면 눈부심을 줄여주도록 얘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건데, 가장 큰 장점은 어두운 도로에서 시야 확보할 때 자연스럽게 얘가 좀 해주거나 코너 구간을 확인하는 데 편하게 해주거든요. 왜냐면 알아서 얘가 헤드라이트를 켰다 껐다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향등 사용 시에도 상대방 눈부심을 좀 감소해줘요. 다른 차량의 영역에서 자동으로 빛을 줄이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자 시야는 확보하면서 상대방은 불편함을 줄여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이 기능은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하차 후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일정 시간 동안에 헤드라이트와 외부 조명이 켜져 있는 어떤 기능인데, 주차 후에 집 입구나 어두운 길 이동할 때 주변을 밝히는 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유용하게 쓰이는 거는 보통 이제 지하 주차장, 그리고 어두운 골목, 가로등 없는 주택가 이런 데서 활성화를 해주면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게 차에서 내리면 이게 주변이 갑자기 캄캄해지면 이게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활성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뭐냐, 그냥 실내 분위기와 감성에 가까운 어떤 기능인데, 이게 모델 3 같은 경우는 사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저는 없어서 21년식이라, 근데 요걸 써도 사실 뭐 어떤 기능을 작용하진 않습니다. 이게 보통 이 대시보드에 쫙 깔려가지고 이게 불이 반짝반짝해서 이게 실내를 조금 더 화려하게 해주는 건데, 저한테는 별로 해당되지 않아서 저는 이게 비활성화를 해두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뭐 한번 쭉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인데요. 요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없는데 업데이트가 나오면 이 상단에 표시가 나와요. 이제 화살표 표시가 나오는데 그 표시를 눌러주면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업데이트를 할 때는 꼭 와이파이 설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와이파이를 잡은 후에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와이파이를 잡고 설치를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커넥티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기능들을 쓸 때는 와이파이를 제가 잡아서 이제 기능들을 활성화하는데, 이제 차량을 구입하시면 프리미엄 커넥티드를 한 달 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도에서 봤을 때도 지도를 보면 이렇게 회색깔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어떤 위성의 지도나 아니면 어떤 차량 속도 감지기 같은 것도 여기 이 내비게이션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때는 꼭 와이파이를 잡고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보통의 기능들은 와이파이를 잡았을 때 쓸 수 있지만 프리미엄 커넥티드를 사용하면 굳이 와이파이를 잡지 않아도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업데이트를 할 때는 꼭 와이파이를 잡고 해야 된다. 보통 핸드폰 페어링을 통해서 와이파이를 잡아놓고 꼭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인데요. 내비게이션은 자동 내비게이션 설정, 목적지 제한, 뭐 트립 플래너,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는 이 자동 내비게이션 활성화입니다. 이 자동 내비게이션 활성화는 내가 보통 집, 회사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탔을 때 얘가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설정을 해줘요. 활성화를 해두시는 편이 좋을 것이고, 목적지 제한이라는 건 내가 이게 기록을 해놓잖아요. 어디에 검색을 해놓으면 그 기반을 통해서 얘가 목적지를 어디로 갈지 제한을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마다 운동을 가거든요. 축구를 하러 가는데 그 운동장을 얘가 일요일마다 아침에 차를 타면 자동으로 검색을 해준다. 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해두면 내가 일일이 검색을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목적지를 잡고 제한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활성화 해주시면 좋고요.
트립 플래너는 장거리 이동 시에 충전 계획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인데, 현재 배터리 잔량, 주행 가는 거리, 도착 예상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 시점, 이런 것들을 얘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이라서 활성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탐색 경로는 말 그대로 교통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경로를 얘가 찾아서 바꿔주거든요. 티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항상 그 실시간 경로에 따라서 얘가 안내해 주듯이 얘도 온라인 경로 탐색을 활성화해 놓으면 그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어떤 기능이니까 이 네 가지 기능은 꼭 활성화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것저것 익혀야 할 기능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쓰는 것만 사용하다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더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살펴보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것들만 잘 익히시면 크게 무리 없이 잘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영상들은 제가 참고할 수 있게 많이 또 공유를 했으니까요. 다른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고 좋은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